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오늘 13강인데요. 일단 시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실 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체크하실 부분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총 상위주 위주로 상승을 하다 보니 지금 저가 종목이거나 아니면 추세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상당히 난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일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종목의 지금 7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얘기는 시총 상위주를 검색해서 위치를 보시고 그 종목에 대한 쪽으로 약간은 포커스를 좀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종목이거나 테마주 아닌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삼성전자 상승세와 현대차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런 부분을 보시면 대부분 다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시총 상위주,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총이 되게 큰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거는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 성장주 쪽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수는 사실 지금 계속 상승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보신다면 69,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상승세가 계속 연결될 걸로 보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13강인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디자인하다로 했습니다. 디자인하자. 그래서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오늘 제가 그동안에 8강까지는 총 복습을 한번 했었고요. 9강부터 12강까지를 파이널 총정리. 제가 오늘 사실은 신대가가 마지막 방송이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부분을 9강부터 12강까지 있는 부분을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조지표 CCI. 그래서 추세지표로 예전에 했던 게 RSI가 있었지만 추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표로 CCI를 씁니다. 그래서 RSI하고는 비슷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CCI 지표의 중간선은 0선입니다. 그래서 0선을 기준으로 상단을 100, 하단을 마이너스 100.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예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표값이 클수록 추세는 강세. 그러니까 지표가 100 쪽으로 가면 당연히 강한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표값이 작을수록 추세는 약세. 마이너스 100으로 가면 당연히 약한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여러분께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보셔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요. 0선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선을 3개만 했는데 오늘은 그래프에 약간 곡선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매수 구간이 여기에 있는 100, 그리고 중간 센터가 0, 그리고 하단이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서 매수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종목의 어떤 추세를 만들고 나서 0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방식이 사실 공략하는 방식이 제일 낫고요. 그 다음에 위에 고가로 갔을 때는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최근에 강세로 올라온 게 15일 정도 됐습니다. 보조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5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되면 상단에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차트의 고가에서 본인적으로 방향성을 보시다든가 아니면 추세선으로 어떤 맥점 자리가 이탈되거나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0선 맥점 돌파는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시고, 이제 어느 정도 숙달된 분들은 사실 이런 자리에서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많이 좀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간단합니다. 차트는 CCI는 지표 추가나 이 기술적 지표에 찾으시면 CCI라는 프로그램, 그 보조지표가 있고요. 거기서 적용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중요한 거는 저는 페리어드를 20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표 설정하실 때 들어가시면은 이쪽 화면에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위에 지표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페리어드를 20을 하신 다음에 색깔은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보통 9나 13으로 돼 있으실 건데 저는 아무튼 페리어드를 20으로 쓰니까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예시 차트로 한두 개 샘플만 볼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단에서 내려왔을 때 다이버전스 나오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 RSI나 중간에 했던 뭐 지금 스토캐스트 슬로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 그동안 MAC도 똑같은데 CCI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0이라는 게 20일 기준으로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처음에 내려갈 때는 크게 하락을 안 했지만 중요한 거는 계속 내려가는 구간으로 보시면 나중에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몇 가지 예언을 해서 맞추지 않았습니까? 현대차도 19만 원 위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그러고 매도가 나왔고 그래서 보조 지표를 무시하지 마시고 연구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위험 구간에서는 대응이 되니까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올라갈 때도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는 게 0을 기준으로 이평선 배열과 동시에 추세를 체크하는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상단으로 갈지 하단으로 내려갈지 이거를 속단하지 마시고 이 전체 추세에서 적용해서 여러분께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도 매수 다이버전스가 뜨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선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에 고가에서 이런 자리가 매도 자리는 되니까 이거는 개별적인 종목으로 한번 체크하시면서 보시고요. 박스권에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박스권에 이렇게 갇히면 동일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0의 숫자에서 계속 옆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상승 기조로 나가면서 다시 올라간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 단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21선이 급격히 하단으로 꺾이거나 그러면 CCI 지표도 좀 매매할 때 도움이 크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볼린저나 이평선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 부분은 상승 방향으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었으니까 추세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꼭 숙달하셔가지고 정배열 상태의 종목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은 SK 하이닉스 최근에 뭐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여기 있으니까. 근데 보시면은 상단에서 올라갔을 때 중요한 게 주가는 올라갔지만 계속 보조 지표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 그랬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폭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조 지표를 제가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자리 이탈하고 보십시오.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배열로 내려가는 순간에 하단으로 이제 꺾였을 때 중요한 게 이렇게 내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로 생각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부분 이탈되고 또 하나 21선이 61선을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럼 절대적으로 상승 못합니다. 이 부분은 뭐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저는 못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돌파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렴을 안 한 상태에서 방향성을 하단으로 꺾었을 때는 절대 상승을 못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지표를 쓰시더라도 그 부분은 이평선이 역방향으로 들어갔을 때 재상승했을 때는 무조건 목표가는 그 직전 이평선까지밖에 상승 못하고 만약에 추가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다가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보조지표가 움직이긴 했는데 중간 안에 갇힌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61선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박스권 형태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CCI는 이런 부분에선 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 방향이거나 하락 방향이거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안 할 때는 CCI는 추세를 방향성을 역배열이나 정배열로 들어갈 때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똑같습니다. 수렴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는 수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영선 돌파할 때면 수익률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120선이 지금 붙어 있고 21선이 있고 61선이 하단에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사실 볼린저 밴드가 압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볼린저와 보조지표를 한두 개는 같이 쓰시면 이런 자리를 체크를 하셔갖고 잘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급등했을 때 여기서도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말이 19만 원에서 16만 원이죠. 손실률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 갔을 때 제가 그때 예전에 신대가 방송에서 여기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내려간다고. 근데 그때 현대차가 떨어진다고 말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방송에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때 말씀드린 게 보조지표 확인하자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현대차 종목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그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로도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CI는 했고요. 그 다음에 세력의 꽃 장대양봉. 이게 뭐 워낙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압축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실 좀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란톡 채팅방으로 오실 분들은 노란톡에 홍프로의 시크릿을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가 5546번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드리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대 양봉의 10% 이상의 캔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뭐 이런 양봉은 장대 양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양봉이 장대 양봉입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의 10% 이상의 캔들을 얘기하는 거고 거래량이 실린 양봉. 그러니까 거래량이란 게 하단에 이제 그래프에 올 때 양봉이 이만하면 하단에 이제 거래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만큼씩 나오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러면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웬간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절대 개인 투자자가 만들 수는 없다. 근데 사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은 한 번 만들 수는 있지만 계속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대 양봉 발생 시 세력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이제 대부분 하는 게 세력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 장대 양봉은 세력주의 매매의 기본이 된다. 어차피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방향성을 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은 세력 진입 및 향후 주가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뭐 사실 거래량이 이만큼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성을 정하니까 이평선의 위치나 여러 가지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아시는데 캔들 쪼개기인데요.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5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5일선 돌파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캔들을 3등분을 해서 중간이 50%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100%고 그리고 여기가 0%고 그러면 사실 저는 중간에 쪼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여러분께서 하기 힘드니까 딱 절반으로 나눠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평선을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장대 양봉 발생 이후 향후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2분의 1로 캔들을 나눠서 상승 추세의 경우 아래에 그림처럼 중간선의 위치를 지지하며 이 지금 부분이 그래서 중간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장대 양봉은 어떤 캔들을 분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 차트를 하나 제가 체크를 해왔는데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역산으로 하나를 오늘은 다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장대 양봉이 이 자리입니다. 근데 장대 음봉 아닙니까? 낮에는 장대 양봉이었는데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이봉은 제외가 됩니다. 거래량이 최대치가 들어왔고 두 번째 장대 양봉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최근 봉에서 뒤로 역산하면 이봉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여기겠죠. 그리고 그 전에 봉을 보면 장대 양봉이 이 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산으로 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봉이 이봉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생각드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돌파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 번 반등이 나왔는데 잘 보시면 고가를 못 갔죠. 그리고 밀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하단 안 가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봉 자체에서 매매나 어떤 스킬을 하실 거면 이평선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일부러 이평선을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쪽 자리에 안착했을 때 한다 그러면 목표가는 당연히 상단이 되겠죠. 근데 세력들이 보통은 이 구간을 그냥 쉽게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적용해서 제 말대로 그 다음에 찍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평선과 이 장대 양봉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도 보십시오. 다시 내려왔을 때 지지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이 봉에 대한 장대 항봉이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추세로 볼 때 여기가 목표가가 됩니다. 단 자세히 보시면 몸통을 목표가로 잡아야지 상단을 목표가로 잡으면 이렇게 터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요. 이런 경우에 사실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30분이나 다른 봉으로 체크는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평선을 다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시면 여기에 처음에 생기고 자세히 보시면 61선이 초록색입니다. 근데 보시면 흐른 다음에 잘 보시면은 지금 120선에 안착이 됐습니다. 나중에 여기서는 이탈이 됐지만 그리고 추세로 보면 60선이 위로 올라온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첫 번째 거는 제가 봉을 이평선을 다 지우고 봉만 해놨냐면 그래야 여러분께서 화면을 보시기가 편하고 두 번째 거는 지금 이평선을 넣었을 때 화면을 보시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도 하단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몇 가지 기법을 알려드린 것 중에 자세히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꼬리가 나오면서 계속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볼린저를 지금 빼버렸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다시 올라갔지만 여기서도 돌파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그널이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 지표를 보시면 보이시죠? 다이버전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위치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실전 투자하실 때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시더라도 기본적인 이 라인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을 동시에 깨는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보통 개파락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도 몸통이 아까 말씀드린 자리 똑같은데 한 번은 탈출할 기회를 주는 종목이 있고 또 안 주는 종목도 있는데 기존의 상단 목표가에 몸통까지는 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테크닉적으로 계속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대 항봉도 봤는데요. 사실 양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조절해서 말씀을 드렸고 큰 봉의 제일 좋은 방법은요. 힌트를 드리자면 팁을 드리면 큰 봉의 아래 위에 선을 이렇게 그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 대신에 거래량이 막 있다고 다 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지금부터 보실 거면 거래량이 제일 많은 봉 3, 4개를 고르셔가지고 대신에 봉도 지금 큰 봉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평선과 동시에 보실 때 편하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홍프로의 매도 신기법. 매도는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매의 마감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되게 긴 강의인데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짧게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저는 사실 엑기스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분봉도 보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을 체크하고 분봉에서 저항을 비교하면서 결정 후에는 망설임 없이 실행한다. 분봉을 잠깐 말씀드리면 30분봉에서 이평선에 어떤 저항이 생기면 여러분께서 중요시 하셔야 될 게 상단에 2번이나 3번을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고가를 돌파를 못한다. 3일, 4일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5일선이 올라가다가 꺾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5일 이상이 지나면 대부분 조정이 들어오니까 저의 이게 기법인데 30분에서 그러니까 고가 갱신을 계속 3, 4일 내로 못하면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 학습 중에 추세선도 확인하면서 매도에 적용해 본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 추세선 3가지를 동시에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부분이 저도 계속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수익을 잘 챙길 수도 있고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도는 매매의 크라이막스인 만큼 냉정하면서 후회 없이 결정한다. 사실 말은 쉬운데 저도 이제 저 부분을 계속 냉정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매도하실 때는 수익이 났으면 과감하게 수익을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DMS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봤던 종목인데 보시면은
위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린저 자리에서 보시면 3, 4일 동안 지금 고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음봉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주가가 장 시작 전에는 위에 있었는데 계속 밀린다는 건 이건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추세선이 지나갑니다. 저 하단에서 오는 추세선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세선 이탈하고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예, 지금 아래부터 위까지 하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추세선을 보시면서 추세선도 매도에 사용을 할 수 있다. 단 이런 테크닉적인 자리를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보조지표를 이용했는데 제가 CCI를 그려왔습니다. CCI를 보시면 급등을 했을 때 추세선이 걸리고 CCI 잘 보십시오. 예, 고가에서 밀리는 자리랑 공통적으로 보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도 숙달되면 매도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리스크 방지에 되게 도움이 되니까 이 화면은 일부러 CCI로 했는데요. 스톡캐스터나 RSI 그리고 MACD도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존 강의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복습하시면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봉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목을 좀 수익을 계속 보실 거면 주봉의 저항을 꼭 확인하셔라. 그래서 보시면 2017년도 상단에 고가가 정확히 11,000원 부근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 종목이 거의 3, 4년을 흐르다가 반등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급등했을 때 여러분이 중요시 하셔야 될 건 이 이격을 다 이겨내고 상승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 자리에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 고가인 반면에 하락의 시작점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렇게 봉이 겹치는 자리는 차후에 다시 꼭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으로 제가 왜 매도 자리를 그 자리로 정했냐면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보시면 이유가 상단에 올라갔을 때 기존의 고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는 안 팔더라도 50% 정도 매도했다면 별로 후회를 하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매도를 안 했다면 여기 오면 되게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도 매수를 생활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상도 똑같습니다. 월봉에서 2016년 요때 17년 고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생각하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최근 7, 8년 동안의 고점입니다. 그러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종목은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 가격을 가지 않는 종목은 결국에는 내려온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10,000원에 여러분께서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11,000원을 갔습니다. 근데 본인 생각은 12,000원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려면 11,000원을 위로 가야 12,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11,000원에 계속 있는데 매도를 안 한다. 결국엔 10,000원으로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지 그 종목을 보관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염두를 하셨다가 가지 않는 종목을 계속 버티면서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절대 주가는 상승을 해야지 옆으로 가는 종목은 결국에는 하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 매도법이 있는데 저번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엑기스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추세선이나 아니면 MACD 볼 수 있고 CCI도 볼 수 있고 RSI도 볼 수 있는데 이평선이나 다 중요하지만 주봉, 월봉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단타는 솔직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주봉, 월봉을 확인하시면서 그 종목에 대한 미리 목표가를 정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세력의 흔적. 윗꼬리, 아랫꼬리. 제가 전 시간에 했던 건데, 전전 시간에 했던 건데 사실 윗꼬리하고 아랫꼬리는 세력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면 윗꼬리는 세력이 주가 관리 혹은 세력의 매집 신호. 왜냐? 윗꼬리는 위에서 누르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단 지속적인 상승을 하던 주가가 윗꼬리 캔들을 대량 거래량 발생하면 향후 주가의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대요. 이거는 어떤 말씀드리냐? 상단의 윗꼬리는 상당히 위험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다른 차트를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 캔들은 빠지던 주가가 누군가의 관리로 종가, 고가 마감 혹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서 땡땡이 상승을 시킨다. 이게 세력 작전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아래 꼬리도 되게 중요한 게 위치에 따라서는 향후에 그 흐름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봉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저도 뭐 계속 보지만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는 상승의 반전, 그리고 향후 주가 변동성이 생긴다는 신호.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노멀하게 여러분께서 이게 여기서 누가 지켰다 한번 봐야겠다 그러면 이평선 위치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봉 꼬리형인데요, 윗꼬리. 그래서 몸통 길이 고가, 그 다음에 종가, 그 다음에 시가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마감은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몸통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사실 왜냐? 종가, 고가 마감하기 때문에 힘이 좋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이런 봉이 나오면 꼭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형태인데 이거는 태경산업 요즘에 뭐 이것저것 얘기 나왔던 종목이죠. 근데 보시면 윗꼬리가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전 차트에 이쪽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시라고 이 자리를 해놨는데 단 윗꼬리를 엄청나게 옆으로 수렴을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이후에 급등.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체크를 하셨다가 이렇게 파도가 나오면 중요한 게 정배열로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시면 거래량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액션을 준 거고 여기서 보시면 중간에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온 기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집을 하면서 올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다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현대약품. 현대약품도 똑같습니다. 근데 현대약품을 보시면 하단에서 윗꼬리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급등.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고가 윗꼬리는 위험하다.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왔는데 다시 또 몸통으로 내려찍는 봉이 나오고 여기서 윗꼬리가 나오고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런 자리는 되게 대응하기가 힘든 게 솔직히 이런 음봉이 나오면 저도 겁을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음봉인데 플러스 마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셨다가 사기 음봉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평선 근처까지 내렸다 양봉으로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올린 건데 이런 경우에는 30분이나 45분으로 종목이 어떤 턴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하셔야지 그냥 했다가는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은 매매하실 때 이런 테크닉은 되게 어려운 구간이니까 기억을 하셨다가 한번 분봉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형은 뭐가 다르냐? 어떻게 보면 양봉, 음봉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가는 고가, 이쪽은 종가는 중간값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가는 이 위치고요. 그리고 시가는 여기는 상단. 그러니까 고가죠. 시가가 그날 고가인데 그래서 저가로 보면은 똑같은데 마감가가 다른 게 양봉은 상단에서 마감한 거고 그 음봉 같은 경우는 중간값 정도에서 마감한 거니까 어찌 보면 양봉이 좋은데 음봉으로 약간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시간이 있으면 알려드릴 건데 저 부분은 속임수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몸통이 이것도 길면 신뢰성이 높은데 이건 몸통이 길면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력이 관리한다는 어떤 그런 표시성으로 그냥 기억을 하시고 차후에 여러 차트 가지고 여러분께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인데요. 여기서는 나왔을 때 중요한 게 이게 하락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등해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여기서 60선을 목표로 잡았다가는 주가가 원위치가 됩니다. 왜냐? 하락으로 내려온 종목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압력이 그러니까 하락에서 누르는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목표가를 몇 번 짧게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직전 고점 여기 보면 안 닿습니다. 그 다음에 수렴했을 때 나중에 다시 돌파됐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아래 꼬리가 나왔는데 계속 유지가 되면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가 돌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자리를 체크하시면서 해야지 그냥 하시면 되게 어려우니까 차트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제일 좋았던 자리가 이 자리. 그러니까 120선을 지지받았던 건데 그 다음에 급등해갖고 뭐
55,000원에서 거의 65,000원 갔으니까 지금 한 18% 정도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이 왔을 때 라인을 보시면서 꼭 체크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발전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태용 로직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리포트도 나온 걸 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실 윗꼬리가 여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자리만 해왔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 나왔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도 역배열. 120선이 위에 60선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은근슬쩍 보시면 돌파해 갖고 차트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되게 급하게 빼서 그러니까 저희 말로 개미 털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윗골이 나오고 나서 아랫골이 윗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급등 N자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부러 약간 세력주를 하나 만들어 온 건데 이런 자리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사실 수익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종가로 여기를 넘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내린 건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3일에서 5일 동안 고가를 못 돌파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익히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대형주 같으면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중형주 쪽이나 소형주들은 절대적으로 이 흐름이 왔다 갔다 상승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거는 고가를 못 가는데 굳이 그 종목을 그럴 거면 나눠서 분할로 대응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정배열 추세 종목의 확률이 높고 5일선 안착 여부 체크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톡 슬로우나 다른 보조 지표와 동시에 사용해 보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위치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종목이 올라갔어. 근데 이평선이 따라 올라갔는데 지표가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과열권에 있으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역배열시는 볼린저 밴드 기법과 3일 지지 후 5일선 안착 여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상당히 이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45분봉 61선 기법. 이게 45분에서 61선 안착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맞췄던 게 SK 바이오팜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두 개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꼭 왠지 홍프로가 저 자리에서 왜 얘기했지? 그런 거를 꼭 체크를 하셨다가 같은 자리의 종목을 보면 좀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께서 조금 그냥 본인이 보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뭐 궁금한 사항은 노라톡 채팅방에 검색에 홍프로의 시크릿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가 5546번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시면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엔벨로프하고 볼린저 밴드인데요. 사실 볼린저 밴드는 워낙 많이 했고 3강에 있기 때문에 한번 예전 거 동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21선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건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엔벨로프가 원래 어떤 봉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에서 쓰시라고 제가 일부러 엔벨로프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서 하락장에 오면 제 말이 꼭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가설은 똑같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찾는 거고 볼린저 밴드와 이 점은 같은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엔벨로프는 상하단 퍼센트 비율로 나타난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평균에서 상하로 주가가 벌어진 이격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1선 아래 위 비율. 그래서 간단합니다, 솔직히. 근데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량주나 악재가 다른 이유가 하락장으로 이제 악재가 난 그런 종목으로 인해서 하락하거나 하단 가격 조정 시에 엔벨로프 하단선에 왔을 때 매수해서 수익 내는 기법. 그리고 엔벨로프는 페리어드 20. 그리고 저는 퍼센테이지를 13으로 합니다. 이거는 저의 퍼센테이지들이 여러분의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13%를 한번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프로의 13%니까 여러분께 아니죠. 그래서 13% 이격으로 사용하는 건 저의 이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매도의 경우에는 삼각 볼린저 밴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할 게 이제 엔벨로프인데 이제 뭐 지표 추가해서 EN이라고 치면 영어로 엔벨로프라고 나옵니다. 그럼 적용을 누르면 예, 다음 화면 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엔벨로프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예, 이쪽에 선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표 조건으로 들어가셔서 페리어드 2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13으로 하신 다음에 뭐 만약에 여기 기준서 설정 가서 라인 설정 가서 색깔을 변화시키시면 뭐 저처럼 핑크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검정으로.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뒤에 화면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종목을 현대차를 봤는데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으로 나갔을 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자신 없는 분은 중간선에서 하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안으로 들어오면 똑같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은 매도는 사실 그래서 제가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엠벨이 약간 안 닿는 경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왜냐하면 그렇다고 10%로 줄여놓으면 또 너무 많이 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볼린저랑 같이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삼성전자인데 여기서 닿고 여기서 닿죠. 그러니까 13%로 제가 비율을 맞춘 이유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 닿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탈했을 때는 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단 지금은 이평선을 지웠으니까 그런데 이평선이 들어간다면 위치 되게 괜찮겠죠. 그래서 어떤 지표든 본인이 숙달되지 않으면 지표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숙달하시면 어느 정도의 효과, 그러니까 100%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조지표로 한 70% 이상만 된다면 여러분께서 나는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는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좀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셔야 될 게 숙달하고 맨날 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차트를 지금 10년째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지수 볼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먼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벨로프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BO 그렇게 하면 볼린저 밴드라고 나오죠. 그런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다음 화면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21선하고 중복되니까 중간선은 콤마를 삭제하고 여기 체크를 지우고 그 다음에 상한선, 하한선 해갖고 뭐 색상은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 적용을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좀 확실히 이평선이 없기 때문에 좀 어수선하긴 한데 왜냐면 너무 복잡하게 지길 때문에 엔벨로프하고 지금 볼린저 밴드만 제가 놔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인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로 들어갔다 공략을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닿지 않았지만 볼린저 밴드 터치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원래는 이거는 제가 원래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매수도 가능했던 겁니다. 공략도. 그러면 올라갔을 때 아주 저희 말로 끝내주는 자리가 나온 겁니다. 매도 자리로 엔벨, 볼린저. 그리고 저의 기법인 상단 3일, 4일. 그죠? 고가 못 돌파 못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닿지 않았죠. 대신에 볼린저는 3일 위로 갔다 조정.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어차피 고가로 갔을 때 엔벨로프는 닿지 않았지만 볼린저 밴드는 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매도를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이 부분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인데 보시면 고가로 갔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나 제가 처음에 말씀 안 드린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볼린저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니 그럼 주가는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준선을 만들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존의 봉에 이 봉의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빨간 봉 보이시죠? 이 봉을 기준으로 나는 종가로 이탈하면 차익하겠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할 때 테크닉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궁금하시는 분은 나중에 노란톡으로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천정형의 볼린저 밴드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정형으로 볼린저 밴드가 나오면 사실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와야 돌파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린 게 중요한 게 상단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이때부터는 보조 지표를 보든 아니면 추세선을 거보든 아니면은 주봉이나 월봉을 체크하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볼린저 하나 가지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볼린저도 사실 자리는 맞습니다. 매조 라인 맞는데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3일에서 5일 법칙.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전 위주로 알려드린 이유는 맨날 뭐 매매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고요. 본인이 숙달해서 저는 그래서 되게 스마트합니다. 그런 부분은. 굳이 필요 없는 걸 제가 가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테스트 하셔가지고 실전에 여러분께서 꼭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내려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박스권. 중요한 건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도 매도는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박스권으로 가다 보니까 크게 불안하지 않았고 압축 부분인데 왜 압축이 이렇게 두껍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왔을 때 하락폭이 커면 볼린저가 벌어졌기 때문에 압축을 급격히 줄 수가 없습니다. 옆으로 길게 간다면 이렇게 압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은 과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락이 길면 수렴이 길어야 올라간다. 여러분께서 가끔 뭐 이런 어떤 상담하실 때 보면 계속 내려왔는데 제 종목은 왜 안 올라요? 당연히 안 오르죠.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수렴을 거쳐야 이평선도 맞고 지표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에 하락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마시고 왜 하락해서 그 자리에서 못 올라간지를 꼭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단에서 매도 위치 나왔죠. 그리고 하단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엠벨은 닿지 않았지만 볼린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저는 여러분께서 한두 개를 만들어서 저장하셔서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동시에 사용하면 이렇게 위치를 좀 하나만 있었다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개의 선이 있다 보니까 도움이 되고 또 하나 매도는 솔직히 저는 볼린저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볼린저를 꼭 파악하셔갖고 여러분께서 뭔가 좀 잘 되셔서 홍프로 고맙다 이런 거 알려줘서 그런 말을 요즘에 최근에 좀 듣고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현대차인데 현대차도 똑같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엔벨로프 안으로 들어왔을 때 했으면 자리가 여기 아닙니까? 근데 볼린저로 했으면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아주 크진 않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꽤 어느 정도의 퍼센트 진입도 빠릅니다. 그래서 45분의 저런 자리에서 61선 돌파로 그래서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나만 볼 게 아니라 한두 개를 더 넓혀서 보면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그래서 보시라는 거고 또 여기서도 매도 자리, 매도 자리 그리고 중요한 게 압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는 솔직히 지나서는 잘 보이는데 지나기 전까지 잘 안 보이니까 이런 자리는 꼭 기억하셨다가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향타를 종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방향타를 잡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종목을 보시든 꼭 잘 기억하셔서 단 이평선이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볼린저 이런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평선이 어느 정도 정배열로 안정되면서 위치를 찾았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위치상 매도 자리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한다는 천장 볼린저 밴드. 저는 이거는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다 하고 또 여기서도 자리 떴죠. 그러니까 이거는 테크닉적으로는 조금 연구하셔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 제가 예언한 자리 여기 아닙니까 예전에? 그러고 나서 올랐는데 이것도 보시면 전체 차트 위치에서는 여기서는 못 올랐죠. 근데 볼린저는 닿지만 엠벨은 안 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하나만 선이 있었다면 만약에 조금 불분명한데 두 개의 선이 있다 보니까 저 자리에 두 개의 선을 지지받았어? 그러면 뭔가 좀
본인 마음도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올라갔을 때 보시면 엠벨은 안 닿지만 볼린저는 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엔벨로프 상단선을 삭제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해 드리는 건데 그러면 선이 좀 스마트하겠죠. 근데 대신에 두 가지를 다 본다면 조금 더 초보자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제가 예언한 자리 아닙니까 예전에? 요 자리 보실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했는데 제가 21선 얘기했지만 아셔야 될 거는 하락각이 깊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기를 못 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목표가는 21선. 단 이렇게 고맙게 올려주면 무조건 저희 말로 때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테크닉적으로 안 거지 이 자리에서 아무도 SK 바이오팜을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방송을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실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것도 똑같습니다. 볼린저 안으로 들어오고 5일 이상 지나니까 떨어지고 보시면 예, 지지받았을 때 안에서 보시라는 말씀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위치상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안으로 들어왔을 때 기존의 장대 항봉이면 장대 항봉 깨면 안 됩니다. 중간선으로 상방향으로 트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대신에 이런 경우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선을 깨면은 안 되겠죠. 근데 상방향이었기 때문에 사실 깰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도 여기서도 선 붙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못했다면 중요한 게 예, 선 보이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지받아서 올라간다면 예, 목표가는 기존의 천장 자리 볼린저 그리고 또 직전 고점 예,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 예, 낮아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내려왔을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목표가가 되고 여기서 장대가 나왔을 때 목표가는 상단.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예, 해보십시오.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래서 중요 맥점 자리를 찾으면서 꼭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인데요. 보시면 매도 자리 3일 예, 하단 지지받고 대신에 수렴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면 지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코스닥 차트는 약간 여러분께서 보실 때 많이 흔들어대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지지선이나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얘기한 3일, 4일, 5일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5일 지나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예, 고점 돌파 못하고 하락. 그리고 하단에서 매수 자리 줬죠. 예, 제가 이거 언급한 자리인데 보시면 목표가는 상단.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기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의 종목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일단 9강부터 12강까지 했던 거를 빠르게 복습을 했는데요. 아무튼 뭐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달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함께 했었는데요. 나름 실전 매매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러 보조지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궁금한 부분은요. 노란톡 채팅방에 홍프로 시크릿이라고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는 5546이라고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면 뭐 강의에 대한 내용 같은 거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동안에 준비했던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쉬었다가 차후에 뭐 여러분들이 좀 더 제가 준비를 해서 올 겁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돼서 올 거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해드리고 했는데 뭐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저도 좀 의아한데 한다고 했으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차후에 올 때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한테 실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홍프로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